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맛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어 단어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방법은 바로 어원론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입니다. 자, 어원론, 그러니까 영어로는 etymology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론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어근을 통해서 이 단어를 한자처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어 단어장을 보거나 영어 강의들을 들어보아도 이 어원론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어원론을 통한 영어 단어 학습법이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어원론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은 뭔가 실제로 영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히 쉬운 방법은 아닌 게 결국에는 이 어원론이라는 것을 살짝은 공부해야 되고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면은 다른 더욱더 어려운 단어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모든 단어의 어원론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단어들은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원론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어 단어 학습법은 바로 이 연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연상법.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허무개그 암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약간 이렇게 단어를 어떤 이미지에 연상시켜서 그 단어의 뜻을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etabolism이라는 단어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metabolism이라는 단어는 이 신진대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진대사가 원활이 되면은 방구가 나오죠? 그래서 방구 맡아볼래 좀? 자, 이 metabolism이라는 것과 맡아볼래 좀 이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하면 방구가 잘 나오고 방구 냄새 좀 맡아볼래 좀? 이렇게 해서 metabolism이라는 단어는 신진대사를 뜻하구나 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웃기게 외우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empt 그리고 lure 이 두 단어는 모두 유혹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을 가고 있는데 텐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텐트에 근데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empt는 텐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유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lure는 유혹하다 라는 뜻을 가졌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외우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개그죠. 허무개그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웃기고 상당히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문제점은 나중에는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방구로 이어가서 맡아볼래 좀 이렇게 이어갔는데 이 연결고리를 까먹게 되면은 메타볼리즘이 신진대사를 뜻하는지 아니면 방구를 뜻하는지 그것을 까먹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템트가 여자가 유혹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템트가
텐트에 누워있는 여자가 나를 유혹하다라는 뜻을 통해서 유혹하다를 연결시켰는데 뭐 텐트가 뭐 진짜 텐트를 뜻하는지 다른 것을 뜻하는지 까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잊으면 정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정말 재미있고 웃긴다는 것은 엄청 이 연상법의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문맥을 통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이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맥을 통한 학습은 만약에 어떤 뭐 신문, 영자 신문을 읽다든지 영어 소설을 읽다든지 아니면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본다든지 그 문맥에서 모르는 단어를 딱 보면은 그 문장 자체를 외운다라는 거죠. 문장을 외운다기보다 문장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익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그 통째로 학습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 그것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역시 뭐 단어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문장을 읽어가면서 반복하면 그냥 단어 자체와 의미를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통한 학습은 실제로 영어 자료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몰랐던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어 단어 학습 방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원론을 통한 영어 학습 방법, 그리고 연상법을 통한 영어 단어 공부 방법, 그리고 문맥을 통한 학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뭐 어원론을 통한 학습법을 택해야 됐고 약간 웃긴 것을 좋아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거신다면 연상법을 택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어원론을 통한 학습법을 말씀드리면서 말했듯이 이 모든 단어에 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영어 단어 학습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뭐 배척할 것이 아니라 3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가면서 단어마다 이것은 이렇게 외우면 쉽겠구나. 저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Q English